아, 여기 물 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진입니다. 네. 이따 마지막에 할 얘기를 미리 다 해줘가지고 김 샜어요. 김이 새버렸네요. 네. 자, 오늘 이제 11시부터 강의를 시작하시면은 보통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면 배가 조금씩 고파오기 시작하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고 네, 생각보다 일찍 끝내서 빨리 식사하러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이야기꽃을 거기서 또 펼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이 개념에 너무 꽂혀가지고요.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네,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PM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누군가는요, 이 PM을 정말, 아마 누군가는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정도의 일로 지금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 치위생사였거든요. 치과 간호사 아시죠? 치위생사였는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실장이 되고, 내 진료실에 막 구조를 다 바꿔놓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PM을. 네, 이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오늘 귀가 열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사업 같지는 않고, 네? 내 마음가짐 자체가 이거를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 1시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PM 비즈니스를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어떤 일이라고요? 1년 매출이 100억이 벌리는 큰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룹 매출이에요. 여기 빨강색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딱 100억이 넘었죠. 작년 한 해의 매출이.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로 발전시키느냐, 그냥 동네 아줌마들끼리 소소히 이거 먹어봐! 라는 그런 걸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정말 누군가는 10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걸 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냥 부업 삼아?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기존의 사업을 나는 PM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쟤는 지금 PM 사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일을 했던 그 전직이 있잖아요. 내가 전직에서 일했던 만큼 그 업에서 일했던 만큼 내가 지금 그 자세로, 그 열정으로, 네, 그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PM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빅비즈니스고요. 저라는 아주 평범한 개인이 100억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거는 챗 GPT 아세요? 여러분 구글에 챗 GPT에 뭔가를 물어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막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 이유가 제 사진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역사를 알려줘 이랬더니 쫘라라락 밑에도 쫙 있어요. 근데 제가 따온 거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념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브랜드의 지리적 확장과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이 이 글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고요. 장단점만 서로 다를 뿐이지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프랜차이즈 모델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PM에서 이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본점이 돼서 이렇게 여러 명의 매니저들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핫한 건 뭐예요? 예전엔 맥도날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정말 불패 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타벅스 망했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도 스타벅스가 있죠? 조금 더 가면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프랜차이즈가 확장이 많이 된 게 스타벅스거든요. 여러분 스타벅스 하나쯤 차려보고 싶은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죠? 정말 이게 망고땡일 것 같잖아요. 그쵸? 알아서 손님들이 오는 매니아층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를 한번 개념을 제가 바꿔드리고 싶어서 스타벅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념,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라고. 자, 스타벅스 본점에서요. 스타벅스 본점에서는 그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 본점에서 전 세계 모든 지점에 가맹을 내줘요. 한국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사업권을 따온 누가 따왔죠? 네, 우리에게 아주 그냥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 사업권을 땄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벅스 한국에서는 오로지 그곳에서만 전국에 지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여의도 지점, 강남 지점, 남양주 지점, 구리 지점, 제 사는 동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쭉쭉쭉 내줄 수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이게 그냥 전통적인 프랜차이즈의 개념이에요. 그냥 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낼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그 대박을 낸 거예요. 스타벅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손님 너무 많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나도 근처에다 하나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매장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점이 저라고 볼게요. 예. 정소진 다산점에 있는 정소진한테 이거 어떻게 내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나요? 네. 본사에 문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사에 문의해서 본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본사의 교육을 받고 쫙 이렇게 또 오픈을 하는 거겠죠? 그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다는 거예요? PM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가맹점으로 시작을 해요. 네, 가맹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맹점이고요. 다 가맹점이라고 볼게요. 가맹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맹점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점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프랜차이즈와의 차이점은 가맹점도 본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프랜차이즈와 차별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라는 가맹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본점을 보고 프랜차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맹점을 보고 프랜차이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챗 GPT에도 프랜차이지와 그 프랜차이저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점이 될 수 있어서 나로부터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스타벅스 매장을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프랜차이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본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본사가 모든 그 교육까지 다 해주고 있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본사에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마케팅과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본사에서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니 나라는 개인 가맹점이 마케팅을 스스로 해봐라 이거거든요. 그게 입소문 마케팅이든 아니면 SNS를 통한 마케팅이든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교육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너가 해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으니 이런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룹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해강 그룹의 시스템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자꾸 PM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스타벅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에서 가맹을 이만큼 내준 거예요, 본인들이. 네, 그러면은 내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매장. 나의 매장에서 팔려나간 커피들 있잖아요. 그 매출의 11%를 주는 게 직접 추천 보너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팔아서, 내 매장에서 직접 팔아서, 일어난 매출의 11%를 내가 받아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직접 추천 보너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6레벨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나로부터 내려간 매장의 6대까지예요. 6대까지. 6대까지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6대까지 제한을 두고 나를 시작으로 퍼져나간 6대 안의 모든 매장이라는 거죠. 모든 매장에서 매장의 매출에서 로얄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때 본점에서 가져가는 로얄티 있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한 것뿐만 아니라 6대까지, 이 아래로는 6대까지로 제한을 뒀지만 옆으로는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에 속해 있는 이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 여기에서 일어난 매출의 5%의 로얄티를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2대에서는 3%, 3대 3%, 4대 3%, 5대 다시 5%, 6대 5%.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동일해야지 왜 여기는 줄어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회사가 그냥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밑에서 다시 퍼센테이지를 올려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1대하고 5대가 만약에 5명씩 내려가요. 똑같이 그냥 5명씩, 5명이 5명을 소개하고 5의 배수로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대부터 5대까지의 그 배수의 합보다 6대의 그 숫자 하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라는 말처럼 밑에서 엄청나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숫자 자체가. 근데 그 불어나는 숫자에서 다시 5%를 준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6레벨 보너스는 말 그대로 로얄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나와 같이 매장에서 매장이 국적거리고 나와 같이 커피가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본사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는 해주지만 PM은 아니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통적인 것을 되게 단순화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퍼져 내려가기까지는 내가 너무 사업을 어렵게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그 능력치와 인맥과 막 이런 것들로 사업을 만약에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내려가려면 진짜 심플해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6대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게 6레벨 보너스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리더십 보너스라는 건데요. 나를 시작으로 퍼져나간 모든 매장, 무한대라고 썼죠. 각 직급 리더십마다 차등으로 보너스를 준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PT 직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직급은 이렇게 쭉 요렇게 있거든요. 아래로 갈수록 이제 높은 직급이겠죠. 근데 2%, 5%, 9%, 12% 이런 식으로 각 직급마다 리더십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있어요. 그럼 PT면은 몇 프로예요?
18%잖아요. 네. 18%가 나에게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그렇다면은 나의 산하에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EVP예요. 그럼 EVP는 15%를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18%를 가져가고 이 사람이 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하부에서 일어난 매출의 전체에 이 EVP가 15%를 전체 다 예, 이분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8%에서 15%를 뺀 나머지 3%를 여기부터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에 가입하는 그 마지막 고객까지 여기는 대수가 이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6대로 제한이 됐잖아요. 밑으로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마지막 가입한 그 사람까지 총 합쳐서 이 EVP 산하로 일어난 매출에 나는 3%를 받아간다 이거예요. 3%를. 이분도 당연히 이 밑에 직급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15%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밑에 만약에 IMM이 있다. 9%.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6%. 4%예요? 6%? 6% 맞아요? 산수 저만 못해요. 네. 네, 6% 아니에요? 네, 6%.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난 매출의 6%를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15%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공평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네. 위에 있다고 해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 직급자가 다 가져가면은 사실은 하위 사업자들이 돈이 안 벌려요. 이 PM이라는 회사의 보상이 앞방 보상이라고 전문 용어예요, 이거는. 앞방 보상, 뒷방 보상이 있는데, 앞방 보상은 초기 사업자와 중간 직급자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 형태의 보상 구조고요. 뒷방 보상은 상위 직급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 CL. 네, CL 이상의 정말 고직급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그 보상 구조가 뒷방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PM은 모든 보상이 앞방 보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PM이 독일 거잖아요. 독일은요, 중산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그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보상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타 네트워크에서 8년 동안 사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과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요. 그 사업은요, 이 초기 직급자가 벌어가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말 열정페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네, 40만 원 이 정도 벌어도 그냥 나는 그래도 권리소득을 번다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했었던 그런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PM은요, 앞방 보상이면 너무 진짜 사업자들에게도 좋은 게 뭐냐면 내 하부의 파트너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매장이 정말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고직급자에서 한 푼 조금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요, 하위 사업자들이 충분히 돈을 받아가고 그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돈이 안 되니까 다 그만둬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의 높은 그 커미션도 없는 일인 거죠, 그게. 네,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준다 이거고요. 차감해서 준다. 그리고 내가 PT인 상태에서 이 사람은 매니저라고 볼게요. 그냥 매니저. 나홀로 매니저예요. 그럼 매니저면은 여기에는 없죠. 매니저면은요,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리드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가 없어요. 리더십 점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몇 프로를 받을까요? 네, 18%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SM이면은 몇 프로? 16%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이게 리더십 보너스고, 사실 이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회사들은 대부분 뒷방 보상에 맞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직급자들에게만 리더십 보너스를 줘요. 대부분. 근데 이 PM은요,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을 하고 SM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는 게 정말 큰 차별점이에요. 너무 큰 차별점이에요, 이거는. SM은요,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회사에서는. 네, 뭐 PT도 사실 못 받을 정도예요. PT도 여러분 다 회사 거를 보면은요, 정말 고직급자부터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초기 직급자에서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또 앞방 보상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할 일은요,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만약에 이 스타벅스를 체인을 차려가지고 그 체인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렇게 돈을 번다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괜찮으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PM으로 바꾸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이상해지나 봐요. 네?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 스타벅스를 PM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된다? 내 진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단계라는 그 패러다임이 쓰여 있으니까 이건 좋지만 이건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다니까. 오히려 더 좋은 사업 모델이라니까요. 오히려 훨씬 더 좋고요. 평범한 사람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100억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사업인데 이 가운데에 패러다임이라는 너무 큰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 이걸 절대 업으로 못 보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게 깨지셔야 돼요.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걸로 바뀌면 된다. 나의 패러다임, 나의 관점, 나의 마인드만 바뀌면요, 나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자, 어떠세요? 이 그림은 어떠세요? 갑자기 다단계스럽나요? 스타벅스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 안 그러셨죠? 근데 PM이 달려있으니까 또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바꾸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CL이 가장 고직급자거든요. 근데 그 CL도요, 뭐부터? 네, 뭐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CL도요, 매니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작해서 CL 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마음으로는 CL. 그렇지만 매니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타 네트워크하고 이 PM 보상이 진짜 너무 좋다라는 거를 처음 PM을 들으신 분은 잘 몰라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또 하나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이쪽에 지금 이 한 사람의 리더, 이 사람이 딱 봐도 장군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이 리더로부터 쫙 퍼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사업하시는 분 몇 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타 네트워크에서는요, 이 밑에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줄만 소위 말해서 터졌어요. 한 줄이 터졌어요. 그래도 받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옆을 같이 뭔가를 맞춰야 되고, 좌우를 뭘 맞춰야 되고, 바이너리든 브레이크어웨이든 다 뭔가 함정적으로 맞춰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PM은요, 심지어 여기가 다 없더라도, 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6레벨 보너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PM이. 자, 매니저가 되시려면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 매니저가 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토쉽과 풀세트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토쉽과 풀세트를 같이. 이게 금액적으로는요, 뭐 한 달에 133,3,140원이 결제되고 92만 원이 결제되지만 3개월 치니까 이거를 거의 40만 원 돈이라고 따져봤을 때도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프랜차이즈의 본점의 개념이 내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본점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130만 원이라니까요. 130만 원이고요. 이 130만 원을 들여서 내가 매니저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내가 맘먹고 정말 1년 내내 하나도 안 사먹지 않는 한, 네, 유지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PM은요. 근데 다른 회사는요. 만약에 이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니저 유지가 안 되면요. 이 130만 원치를 또 사야 되고요. 또 사야 되고요. 또 사야 돼요. 계속 또 사야 돼요. 근데 130만 원이면 다행이죠. 보통은 얼마예요? 기본 300 이상이에요. 기본 300 이상이고요. 제가 했던 네트워크는
800만 원이에요. 만약에 떨어지면 800만 원치를 다시 내가 팔거나 모질한 내가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죠. 한 번 떨어지면 그래서 다시 할 생각을 못 해요. 엄두를 잘 못 내요. 근데 여기 PM은요, 유지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유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 그 유지 조건을 맞추면 바로 복귀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토식 같은 경우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앞 시간에 이제 들으셨잖아요. 제품 강의를.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 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액티바이즈는 별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팀 파트너가 그냥 내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한 박스씩 샀을 때 154,160원인데 오토십만 걸었다는 이유로 3개월 내가 약정을 걸었다는 이유로 2만 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3,140원에 내가 최저가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1월 달에 내가 이 오토십을 걸었다면 세 박스를 한꺼번에 주는 게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한꺼번에 먼저 주고요. 나머지 2개월 동안은요, 그 결제만 되는 거예요. 133,140원이 결제되고, 이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자동 연장이라는 걸 해요. 처음에는 자동 연장 다 안 한다 생각하시지만, 먹다 보면 다 자동 연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 연장을 하면은 4월 달에 또 파워 칵테일 3개, 리스토리트 3개, 3개월치씩이 한꺼번에 먼저 오고, 5월 달, 6월 달에는 결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33,140원이 결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오토십을 신랑이랑 같이 몇 회차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십 회죠. 몇십 회. 그쵸? 네, 이게 오토십이 이런 개념이고요. 이 오토십과 풀세트 6개월치예요. 이거는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3개, 액티바이즈 3개를 서비스로 증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92,900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매니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매니저가 되는 게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매니저가 되는 기준이 1000포인트거든요. 1000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오토십 103포인트, 풀세트 500포인트, 603포인트로 저렴하게 매니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설명할 때 다른 거는 별로 설명 안 드리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가장 금액도 적게 들고, 네, 포인트도 적은 포인트에 내가 매니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시죠. 네. 아까 그 오토십 보셨잖아요. 이 오토십. 오토십 똑같은 금액이 결제 되는 거? 이거 보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정말 많이 얻으셔야 돼요. 똑같은 금액이 결제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각각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험. 네, 보험료 한 달에 최소 그래도 어때요? 10만 원, 무조건 10만 원은 넘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금액이 매달 똑같이 그냥 월정액처럼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바로 구독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독 경제는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행태래요. 말이 어렵지? 좀 아까 얘기 드린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어플을 캡처한 거예요. 제 핸드폰에 있는. 근데 여기 이 중에요. 제가 매달 이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돈을 내는 게 뭐냐면 이거 캔바라고 지금 이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캔바. 그리고 캔바랑 이거 영상 만드는 키네마스타 이것도 돈을 내고 있고요. 유튜브 돈 내고 계시나요? 프리미엄으로 보시지 않나요? 대부분 프리미엄으로 보신 분들 다 유튜브 결제가 되죠. 넷플릭스 연휴 동안 많이 보셨죠? 안 보셨나요? 네, 넷플릭스 매달 결제가 되죠. 그리고 또 저는 디즈니 뭘 이렇게 많이 봐요. 디즈니 그리고 쿠폰 플레이 네,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 그리고 이거 와디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몇천 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소.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건데 이거는 청소해주는 거.
청소해주는 어플인데 여기에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가 되고 와서 그냥 청소하고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 G라고 써있는 거. 이거는 세탁. 제가 월정액을 내면요. 집 앞에다 갖다 놓고요. 집 앞에서 가져가고요. 세탁 서비스. 이것도 또 구독료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리고 줌도 저희 그 월정액을, 아니, 연 돈을 내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런 SK텔레콤 매달 똑같은 돈을 내시죠? 그리고 현대해상 이런 그 보험회사 이런 데에도 다 똑같은 돈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구독 경제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025년에는 한국은 100조를 예상한대요. 100조를 예상하고 글로벌은 3,000조를 예상하고 올해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는 거예요. 75%나? 전 처음에 그랬어요. 75%나? 올해? 근데 이미 너무 제가 구독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의문을 품기에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 정말 많은 구독 시장에 돈을 쓰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독 시장이요.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의 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소비자의 발목을 붙잡아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비자의 발목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1년을 약정을 하던, 6개월을 약정을 하던, 이 약정 기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PM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약정하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 가느라고 막 그 정수기랑 이런 거 다 알아보니까 기본이 5, 6년. 이제 막 6년으로 기본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6년 동안 묶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저를. 네. 근데 PM은 3개월이에요.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타 회사도요, 그 정기 구매라는 게 있긴 있지만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뭔가를 혜택을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PM이 이렇게 3개월만 약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돌리니까 제가 전사 그쪽에서 이걸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3개월만 해도 뭔가 되는 걸로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기 구매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었다니까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왜 PM에서는 이렇게 난리겠어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제품력이 앞전에서 들으신 그 절대 끊을 수 없는 제품력. 그것 때문에 이 타사의 정기 구매와 우리 회사의 오토십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우리끼리 잘났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정기 구매를 해봤는데도 그때 정기 구매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요, 막 이렇게 최대한 막 6만 원에 맞추느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막 사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토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 먹성이죠. 지금 PM을 정말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오토십으로는 뭐 해결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십이 유지되고 퍼지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오토십을 하신 분들이 이 회사에서는 혜택이 있잖아요. 네, 혜택 기본적으로 그 10% 소개비를 받을 수 11%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소비자는 오토십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끊지도 않고, 그리고 5+1 행사나 이런 것들도 또 오토십 고객에게만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십이 끊기지가 않죠. 네, 구독 경제에 진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안 갖고 있으면 완전 지배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구독 경제.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독 경제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지배당할 것인지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구독 경제를 내가 펼쳐보시려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이 PM 아니고서 내가 구독 경제를 내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보험회사를 만드실 것도 아니고 마켓컬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실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제 산하의 오토십 숫자거든요.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 안 먹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퍼스트라인이 18명이 먹고 있다는 거죠. 오토십으로. 저는 18명에게 오토십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명이 오토십을 먹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본인도 또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게 프랜차이즈고 내가 본점이 되고 나도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 총 숫자가 3,349. 이 오토십 개수가 3,349, 3,350개 정도가 이 오토십이 매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달 결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독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건 단지 그 대기업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나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 있으시잖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내 다음 달 매출이 딱 예측이 되나요? 이 경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요, 이 오토십으로 사업을 하시면 내가 다음 달 나의 수입이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것.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PM의 보상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한 주를 주는 보상도 없고, 그 막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보상도 없고, 아무튼 되게 대단한데, 이 보상을요, 그 주변에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곧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신생 네트워크 회사들이 막 생겨나는 게 보이잖아요. 제 지인도 막 신생 네트워크 회사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뭐라고 막 본인들 그걸 했어요. 근데 저조차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지금이야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사업자들 입맛에 맞춰줘야 되니까 많이 퍼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걸 봤거든요. 어떤 회사도요, 변하지 않고 그 보상을 쭉 고사하는 회사는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 90% 이상이 보상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 왜 바뀌어요? 사업자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바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순진하신 분들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요, 검증을 받았대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받았어요. 고등법원에서. 이 얘기가 저는 그냥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고 그냥 굳이 저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검증을 받으면요. 보상 플랜이 바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 사업자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바뀌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을까요? 아니죠.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정말 이렇게 보상 플랜이 바뀌지 않는 회사에서 마음 놓고 사업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초기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빠른 승급 보너스, 저 빠른 승급 보너스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빠른 승급 보너스에서 VP는 받지 못했어요. VP는 받지 못했고 나머지 거를 받았는데 제가 그 VP가 되기 전까지는 좀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VP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 목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EVP가 되면 325만 원을 주는데 EVP 평균 커미션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여러분. 내가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 내가 직대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 EVP가요,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도 받는 게 PM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325만 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받았다, 이거와 825만 원 받았다. 완전히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목표로 정말 빠르게 EVP를 갔어요. VP를 놓쳤기 때문에 빠르게 EVP를 정신 차리고 내가 사업 시작하고 2개월 만에 EVP를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너무 아까워서였어요. 저 돈이.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PT가 되면서 65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빠른 목표를 잡고 갔더니 그 뒤에 어땠을까요? 사업이 비행기가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올라간 것처럼 수월하게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빠르게 집중해서 갔더니
정상 궤도처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에너지를 출발점에 확 다 쏟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가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긴가민가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PM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다. 어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저는 저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PM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천천히 갈 때 남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남들은 내가 천천히 갈게요 하고 MM이 됐는데, MM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MM이 됐는데 어떤 미친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빠르게 가더니 PT가 된 거야.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와, 저는 그런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간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천천히 가겠다라는 건 비즈니스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가셔야 되고요. 빠르게 간다고 해서 다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말 몰입해가지고 밀도 있게 시간을 쓰면서 시간을 알차게 쓰시면 빠르게 탄탄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거든요.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나빠질 거였으면 저는 이미 폭삭 망했어야죠. 너무 빠르게 갔으니까. 우리 빠르게 가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빠르게 가신 분들이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쟁취하신 분들이 다 PT 이상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에너지, 처음에 그 비행기가 뜰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쓴다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치, 80%를 쓴대요. 그렇게 사업을 파워풀하게 시작을 해보시라고 회사에서 또 저렇게 빠른 승급 보너스를 준 거죠. 그리고 카 보너스. 오늘 아마 여기 지하에 주차하시면서도 PM 스티커가 붙은 차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저랑 그 친한 언니가 그런 거 연락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도로에서 PM차가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너야?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PM카가 전국에 2,000대가 넘는데, 언니는 그 중에 한 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PM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BMW, 막 이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이게 내가 싫다고 해도요, 직급을 가면은 이 돈을 계속 누적시켜줘요. 근데 차를 안 뽑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차에 관심이 없는 분일지라 하더라도 이 PM카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PM카를 뽑고 나면 어때요? 사업에 너무 많은 도움이 돼요. 진짜. 저는 차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차를 일부러 그냥 보이는 곳에 세워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걸로 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 차로 나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도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이뤄내면 당신도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를 그렇게 보이는 곳에 일부러 주차를 하는 거죠. 이 카보너스 보시면은 지금 IMM에서부터 16만 9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IMM에서부터. IMM은 초기 리더 직급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초기 직급자부터 16만 9천 원 쭉쭉쭉 주고 PPT는요 260을 카보너스로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월급을 카보너스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월급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260만 원. 이게 그리고 이렇게 감이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BMW를 사면 BMW로 이 돈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이랑 같이 돈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 납입금이 260만 원짜리 안 타도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기름값하고 어찌됐던 차가 이 차의 가격 있잖아요. 총 가격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 한 대를 받는 거예요, 회사에. 그게 이제 기간이 이렇게 나눠진 것 뿐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CL이 되면 포르쉐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아직 CL은 아니지만 차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여행 보너스, 진짜 이 여행 보너스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행 보너스 설정을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VP 윈터 리더십.
VP 윈터 리더십은 뭐냐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독일에서 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저는 이걸 2번을 갔다 왔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하고 인근 국가를 또 프라하를 여행시켜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VP 윈터 리더십을 가려면요, 올해 8월까지 VP가 되시면 돼요. 맥시멈 가장 늦게는 9월까지예요. 9월, 10월 연속으로 VP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8월, 10월 하셔도 되고요. 8월, 9월 하셔도 돼요. 8, 9, 10 중에 2번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VP를, 이 윈터 리더십을 도전하게 되면, 왜 제가 이걸 도전하시라고 하냐면, 여기에 도전을 하면 이거 다 갈 확률이 거의 95%다. 그래서 저거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월드 투어는 저희 이제 3월 달에 가거든요. 3월 달에 또 이제 모로코 마라케시라는 곳을 가거든요. 그 전에 작년 3월에는 세이셸이라는 데를 갔고, 그 전년도에는 맞나요?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렇게 월드 투어는 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가장 성대하고 호화로운 여행이에요. 이 월드 투어가. 근데 월드 투어를 갈 수 있는 직급이 VP라는 거예요. 가장 성대한 여행이고 돈이 많이 드는, 저희 세이셸 갔을 때는 1인당 거의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T가 됐을 때는 두바이나 아니면 프랑스 니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지? 유럽을 옆집 드나들듯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녀온 곳을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준 곳을 쭉 써본 거예요.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뉴질랜드, 베를린, 세이셸,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또. 네, 그리고 스위스, 독일, 라스베가스, 베를린, 프라하, 그리고 다음 달에 마라케시.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다 유럽 이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마라케시까지 갔다 오면은 정말 거의 회사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여행을 저는 간 거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유럽을 내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유럽이잖아요. 근데 IMM이라는 그 초기 직급만 돼도 독일을 먼저 보내주는 거, 일단. 네, 그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갔다 온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행은 언제 가야 합니까? 네. 가슴 떨릴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생각했을 때, 그 스위스의 그 대자연, 그 산, 막 물이 잘잘잘 흐르고, 막 푸른 초원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후달릴 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후달릴 때 가면 아무 소용없다. 네, 여행은. 그래서 지금 빨리 성취하셔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성공을 뒤로 미뤄야 하는가? 내가 이 성취를 왜 뒤로 미뤄야 하는가? 저는 그거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빨리 성취해서 더 오랫동안 누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꼭 나중에로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취를 빨리 앞당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별다를 거 없어요, 저는.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치과에서 일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이 PM이라는 곳에서 3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는 우리 그룹의 시스템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을 저는 활용한 것뿐만 아니고 주도를 했다 이거죠. 내가 활용만 하셔도 정말 잘 될 건데 주도까지 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대박 나실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해강 랠리 저희 이번에 있죠? 돌아오는 3월 3, 4일 1박 2일 동안 저희가 수원 그 라비도 리조트에서 이제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성공자의 강의도 듣고, 그리고 각자의 이런 일하신 거, 이런 것도 성취도 인정해드리고 이런 시간인데, 정말 저희 그룹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고, 이 행사에서 이 그룹의 진짜 참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강 그룹 미팅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해요. 내일 저녁 8시에 그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IMM 팩토리라고 해서 내가 오늘 처음 와보셨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박사처럼은 아니더라도 A부터 Z까지 빠르게 한번 훑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IMM 팩토리 2월 18일 날 동대문에서 1시에 하고요. 그리고 저희 수유가 본진이에요. 저희 그 사무실 수유에 매주 일요일 2시에 초대 세미나를 하고요. 지금 오늘 오신 것처럼 여의도 초대 세미나 매주 화요일 11시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니어 세미나가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시니어 세미나 오시면은 그 시니어 세미나에서의 에너지가 저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좋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그쪽으로 이제 그 시니어이신 분들 초대하시면 정말 많이 담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에 줌으로 MG 세미나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MG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네. 아무튼 네이버에 쳐보면 나올 거잖아요. MG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그분들을 위한 세미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니어 세미나와 MG 세미나를 나눠 놓은 거는 구분을 짓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특색에 맞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되고, MG 분들은 이 7번 MG 세미나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해다방이라고 저희가 매월 2일 날 카톡으로 진행되는 9일 동안 진행되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서 내가 이 안내를 받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이 9일 동안의 성과가 어마어마하죠. 네, 제일 성과를 못 내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네, 여기 빼신 분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해다방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시스템, 이걸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내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하시면, 내가 지금 말을 조금 못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는 게 조금 없더라도 오히려 더 좋아요. 답답하니까 여기 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초대를 해서 직접 와서 듣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이 들어요. 성공은 진짜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다. 제가 정말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안 평범할 것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 막 이분도 그렇고 막 평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시겠죠. 그렇지만 진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들도요,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이렇게 산전수전 겪고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평범하신 분들인데, 저는 성공은요, 누구에게나 이게 오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냥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뭐 생각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끝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 아니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명절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찾을 걸 알고 있었어요. 찾을 걸 알고 있었어요. 찾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이따 시간 되면은 제가 어딘가에 놓고 왔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됐거든요. 시간 되면 거기 가서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 아빠, 언니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태연하게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냐,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찾을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훔쳐갔을까, 내가 어디 떨어뜨렸을까,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이게 긍정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 내 끝점을 알고 그 모든 문제들을 본다면 그게 과정이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한 남자가, 네, 막 바지도 이렇게 한쪽 튀어나오고 똑같은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남자가 이 남자예요. 좋은 차에 막 토끼 같은 새끼와 예쁜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끝점을 미리 봤다고 생각하시면 이분이 지금 지나가다 소매치기를 당하든
사업이 망하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한 지금 과정 중이구나. 이렇게밖에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그거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 끗 차이. 근데 그거를 누가 그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에 정말 내가 잡아먹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제 2년 전이더라고요. 이게 2022년 3월 20일 날 강의를 했더라고요. 3월 20일 날 강의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 보잖아요. 여기에 제 얼굴, 임병영 그룹장님 얼굴, 변아름 그룹장님 얼굴, 황다현 그룹장님 얼굴 이렇게 4명이 쪼르륵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 이분들이 다 초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얼굴 드러내고 강의 듣던 분들이 다 지금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때 쓴 거예요. 그냥 나의 꿈, 거창한 꿈 말고 내가 그냥 살면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쭉 2년 전에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엔 웃었어요. 처음엔 웃기더라고요.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다가 여기 있죠. 그날 입은 옷에 따라 어울리는 차 골라 타기. 저는 여기부터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를 쓰는 당시에. 여기부터는 먼 미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게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치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였거든요. 네, 어울리는 차를 골라 타는 거 정말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집 살 때 자금에 맞추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사기. 여기서 눈물이 팡 터져버렸어요. 혼자 이걸 읽으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막 예쁘게 또로록 이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진짜 혼자 집에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을까? 이룰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집 살 때 진짜 자금에 맞추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게 저희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이요. 결혼을 다 꺼려 하잖아요. 그쵸? 결혼을 꺼려 하고 뭘 꺼려요? 애 낳는 거를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원래는 대치동에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처음에 결혼 전에는 대치동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합쳐야 되니까 대치동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금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남으로 넘어갔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니까 집이 좁잖아요. 집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여전히 없어. 그러니까 강 건너 구리까지, 남양주까지 간 거예요. 그쵸?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고, 저는 전원주택에서만, 주택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주택 삶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연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막 강도 있고, 바다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빽빽한 아파트나, 막 이런 빌라, 이런 데서 살기 싫었어요, 저는. 정말 싫어서 저는 도시에 사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고 싶다, 난 진짜 자연 속으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어서 가려고 해도 대부분 어디서 막혀요? 자식 때문에 막혀요. 자식 생각하면은요, 내가 그 시골에 못 들어가요. 그 시골에 전원주택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학군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삶을 맞출 수 없어요. 그치만 나는 내 앞으로의 삶을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요, 나의 애들? 한 명이에요. 우리 애기를 그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공부하게 하는 거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예측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질이 또 막 못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애한테 올인을 했겠죠. 얘가 한 줄기 나의 빛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됐다라는 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진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었던,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PM으로 모든 거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진짜 다 이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 20만 원 용돈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내가 전직에서 노력한 그만큼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네트워크 누가 쉽다 그래요? 안 쉬워요. 여러분 진짜 각오하고 진짜 이거를 업으로 인식하시고 정말 자세 똑바로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셔야 뭐 이런 정도의 뭐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네트워크에서 기웃기웃거리다 끝난 사람으로밖에 안 끝나요. 그러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시작하셨으니까 성과를 내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